갈망이 올 때면은 엄마한테 산책 갔다 올게, 나 집 앞 편의점 갔다 올게,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이렇게 엄마한테 눈속임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한 이틀 3일씩 안 들어가고. 오늘의 이번 주제는 내 친구나 가족이 마약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약물을 하면은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잖아요. 밖에서 마약을 하고 집을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21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밥 차려놓고 밥 먹게 나와 라고 했는데, 마약에 취해 있었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오니까 계속 핸드폰 보는 거에 꽂혀 있으니까 제가 방에서 계속 핸드폰만 봤었어요. 제가 이제 안 먹는다고, 배가 안 고프다고, 그렇게 한 하루 이틀 3일을 그러더라고요. 처음 이제 약을 하고 집을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뭐라 생각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핸드폰만 보고 있지, 무슨 일 있나? 엄청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약하는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집을 안 들어가게 되고, 경찰에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도움을 구할 데도 없었고. 그때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처음 엄마 나 마약을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렇게 무서운 마약을 하는지는 몰랐었는데 확실히 뭔가 잘못된 걸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망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마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어땠을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집에서 이제 제가 단약을 결심하고 나서 갈망이 올 때면은 엄마한테 산책 갔다 올게, 나 집 앞 편의점 갔다 올게,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이렇게 엄마한테 눈속임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한 이틀 3일씩 안 들어가고 일주일씩 안 들어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못난 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한테 나 마약하는 사람이다, 은근 과시 아닌 과시를 했었어가지고 제가 그런 제 팔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마약하고 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제 자신이 자존감이 낮았으면은, 내 자신을 드러낼 게 그거밖에 없었으면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 정도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저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동재야, 너 진짜 그러다 죽어, 너 진짜 그러다 경찰한테 잡혀, 야 너 진짜 부모님 생각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런 말들을 친구들이 해줬었는데, 제가 그때 마약에 취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못 느끼니까 그 말들이 저한테 어떻게 들렸었냐면, 야 넌 역시 멋있는 약쟁이야, 아니면 막 그게 저를 칭찬해주는, 띄워주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었을까, 얼마나 병신으로 생각했었을까. 정말 이제 평범한 삶이랑은 좀 왜곡된 삶을, 착각 속에 빠져있는, 환상 속에 빠져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마약을 하면은 그 쾌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주던, 주변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주던, 날 어떻게 바라보던,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약, 그리고 내 쾌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잠깐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고 쾌락을 줄 수도 있고, 진짜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그리고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폐해는 엄청나다. 어쨌든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나에게는 일주일이지만 그걸 회복하려면은 1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마약 정말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혹시나 하고 있다면은 얼른 그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단약 화이팅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마약을 한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치료적 도움을 주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신고를 할 수도 없고요. 가족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어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당사자는 자기가 약물을 하고 있는 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친구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마약으로 인해서 말라 죽어가는 것을, 조금씩 자살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당사자가 치료받을 의사가 없을 때는 저라면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상담받을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서 그 약물 사용하는 당사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뭐 팜플렛이나 연락처나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놔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관이나, 예를 들면 다르크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병원이나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이런 데 가서 가족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답을 좀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도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당장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그 방법을 하나 둘씩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겁도 났었고, 그리고 일단 마약이라는 거에 대한 교육 자체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냥 두려움도 있기도 했고, 근데 그걸 이길 만큼이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호기심이 좀 더 컸었죠. 아무래도 말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까 이제 말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필로폰 사용자이기도 해서 이제 단약을 한 지 저도 이제 8개월이 좀 넘었는데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을 알았다면 저는 아무래도 되게 돕고 싶은 마음도 클 거고, 감정적으로 저도 아무래도 많이 요동치겠죠. 어떻게 이거를 되게 내가 도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